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를 눌렀습니다. 다소 늦은 리뷰 분석인데요. 첼시는요,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격파하면서 9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첼시가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를 하게 됐는지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골로 캉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은골로 캉테가 허리를 장악하고 첼시의 결승행을 완전히 가는 그런 엔진의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골에서도 2선에 3선에서 올라온 그 패스를 잡아서 센스 있는 터치를 보여줬어요. 잡아가지고 바로 공간으로 돌려치면서 선수 한 명을 제쳤고요. 그리고 공간으로 갔을 때 바로 앞에 있던 베르너에게 패스해주고 다시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죠. 그랬을 때 2대1 패스를 통해서 캉테가 상대의 그 레알 마드리드의 허리 라인과 수비 라인 동시에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베르치에게 패스를 해줬고 하베르치의 슈팅이 골대 맞은 것을 베르나가 달려들어서 헤더로 끝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도 캉테의 그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축제법을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시간대에 85분 그 정도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지치지 않고 세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볼이 왔을 때 라모스가 헤더로 처리를 했는데 이때 이제 나초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좀 다리가 풀려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초의 커버가 좀 늦었고 이 라모스가 헤더를 할 때 세컨볼을 따기 위해서 캉테가 전력 질주, 폭풍과 같은 질주, 이 캉테의 폭풍 질주를 앞에 있던 크로스라든지 이런 선수도 막지 못했고 나초도 뒤늦게 커버를 들어가면서 볼을 캉테에게 내주고 결국 캉테가 그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하면서 마운트에 골을 이끌어내는 그런 출발점 역할을 해줬습니다. 캉테 선수 90분 풀타임을 뛰었고요. 패스를 34개 했는데 패스 성공률 85%였습니다. 키 패스를 3개를 했고 옆에 보면 그 히트맵을 보시는 바와 같이 캉테 선수는 어느 한 구석에 치우쳐지지 않고요. 전체적인 피치 위를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캉테가 있었다면 결국 문전에는 에두아르 맨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1차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물론 첼시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살 얼음판 승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에두아르 맨디가 3차례 슈퍼 세이브, 벤제마가 자꾸 터닝슛 한 거를 막아냈고요. 그리고 또 벤제마가 또 이제 모드리치가 올린 크로스를 벤제마가 헤딩을 했는데 이것도 정말 빠른 그런 반사신경을 이용해서 막아내는 모습. 그리고 아자르가 딱 이때 딱 아자르가 딱 하나 번뜩했는데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가서 슈팅했는데 그것까지 막아내면서 이 3번의 슈퍼 세이브가 이 첼시의 결승행에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왜 못했느냐, 결국 전술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됐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오른쪽 수비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없었어요. 막 부상당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지라 결국에는 미봉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비니시우스에게 3백의 윙백을 맡기는 모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니시우스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윙백의 자리가 조금 낯설 수밖에 없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몸으로 이렇게 체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큰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아쉬운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윙백이었던 비니시우스에게 첼시의 전방 압박이 가해졌고요. 계속 전방 압박이 되니까 그쪽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모습이었고 특히나 또 이 비니시우스 쪽으로 비니시우스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볼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백에 밀리탕이 내려가면서 그쪽으로 볼을 배달하다 보니까 라모스와 밀리탕의 그 간격도 벌어지게 되고 또 밀리탕과 비니시우스의 간격도 벌어지면서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카세미루라든지 모드리치라든지 크로스라든지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서 이 첼시에게 계속 압박을 내주게 되고 허리의 그런 스피드라든지 압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스페이스 부분에 공간 부분에서 많이 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레알 마드리드 허리가 후방으로 밀렸다. 그래서 레알이 첼시의 중원 압박에 고전을 했다. 이것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 변화가 결국 도구로 다가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단 감독 아쉬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변화가 그것이 더욱더 큰 도구로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맨시티와 첼시가 맞붙게 되죠. 맨시티와 첼시 어떤 경기를 펼쳐질 것이냐. 일단 단판 승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맨시티와 첼시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맨시티가 69승 40무 58패로 약 한 11승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5경기를 보시게 되면 맨시티와 첼시가 2승 1무 2패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이 1무는요, 2019년 2월 24일에 열렸던 그 카라바오컵 경기였는데 이때 첼시와 맨시티가 0대0으로 비기고 맨시티가 4대3 승부차기에 4대3 승리하면서 맨시티는 올라갔습니다만 그래도 공식 기록에서는 승부차기에 의한 승리는 무승부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2승 1무 2패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펼쳐졌던 FA컵 4강전에서는 첼시가 맨시티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단판 승부 그리고 큰 경기에서는 조금 더 첼시가 강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예상도 조금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아직까지 그 결승까지는 결승이 29일에 열리니까 아직까지 약 한 23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까지 맨시티가 걸어왔던 길들은요. 맨시티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서는 포르투 그리고 마르세유 올림피아코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올라왔고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게 승리를 했고요. 8강에서는 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붙었죠. 그래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4강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을 누르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요, 세비야, 크라스노다르 여기에 랭 그룹 스테이지에서 맞붙어서 또 16강에 올라갔고요. 16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또 경기를 펼쳤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1차전, 2차전 모두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연출하면서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서는 FC 포르투 어느 정도 좀 무난한 상대와 만나서 다시 올라왔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 자체는 원정에서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만 홈에서는 1대0으로 지면서 좀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4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이 양 팀의 또 전적이 어떻게 될지 양 팀의 가장 큰 경기에서 맞붙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낼지 기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